유스닥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주연 대표 어제 이어 오늘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유창희 대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냥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에 급락이 나오고 금요일에 강하게 좀 반등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금요일에는 하락을 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좀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증시를 좀 보면 약간 빈집털이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섹터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방산주들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처럼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어저께는 HL만도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LG전자가 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쪽에서 뭐 AI가 됐든 뭐 전력 인프라가 됐든 뭐가 이슈가 붙어지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 심리 그 안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LG전자가 저렇게 급등한 이유, 네.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엔 이제 저 AI 반도체 자체가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냉각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의 50% 정도가 이 열 관리 쪽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LG 하면은 오늘 신문을 내준 게 역시 LG 하면 에어컨인가? 왜요? 항상 이제 그 LG 하면 가전인데 가전 중에서도 에어컨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쿨링 시스템에 관련해서 LG전자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시장이 좀 LG전자가 만약에 선점을 하게 된다라면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거래량하고 이 정도의 상승이라면 반짝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LG전자 같이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한 방이 가끔 있다는 게 좀 네. 놀랍기도 해요. 재밌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올라가길래 또 애플카 붙었나? 맞아요. 약간 나도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 이 대표는 어떻게 소고기값 벌었어요? 아, 네. 전 화장품주 들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줘가지고 적당히 좀 정리 잘 하고 또 원전주 상따한 게 이제 또 소고기값 주더라고요. 이놈의 상따. 짭짤하게 또. 근데 오늘 장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EUV 3대장 네. 전부 급등이 나왔죠.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강했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EUV라든지 좀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했었던 게 어저께 삼성전자가 약간 2시 반 이후에 뜬금포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공급받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리포트라든지 내용들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이제 HBM 관련된 거 하고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실적만 예상치를 본다라면 한 8조 원 중반에서 좀 9조 원 초반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상당히 싸다라는 인식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는 네이버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지금 자체 GPU든 자체 반도체 AI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MD랑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뭐 시간이 한 1, 2년 안에 당장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TSMC하고 삼성전자인데 TSMC는 지금 뭐 확고한 그 파트너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엔비디아. 그러면은 여기서 더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어떤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MD도 최근에 보면은 한 2, 3주 전에 삼성전자하고 한 4조 원 정도 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오늘 어저께는 반응을 못했지만 이제 장 막판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FST라든지 뭐 동진세미캠, 뭐 SNS텍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했던 기업들이 약간 삼성향 매출 비중이 좀 있고 또 EO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줬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뭐 저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5월 말까지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셨는데 어쨌건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기관이 또 사주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 삼성전자 정말 뭔가 엔비디아하고 뭔가 그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이슈 혹은 호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기관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일단은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 쪽은 이제 약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좀 매수가 유입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여전히 오늘도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엔비디아 악재는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7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한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엔비디아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쪽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지금 이제 한 15% 정도 이상의 상승이 확인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쪽도 이제 상승 전환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결국에는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HBM하고 레거시 반도체 쪽이 있는데 HBM이 생산을 늘리게 되면 D램하고 낸드 쪽에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 라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고 삼성전자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라면 대신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질을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ESSD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이 수요가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전 충분히 삼성전자 뭐 지금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 40%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연간승률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8만 원 혹은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들 그 채팅창에서 이주연 대표 뭔가 분위기가 다른 날과는 다르다. 이마도 훤하게 드러내고 옷차림도 다르다. 아까 본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기 신부님 같지 않냐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내일 여러분 모두 축복 받으시고 수익 크게 나시길 기원합니다. 그 외모는 신부님인데 목소리는 스님 같아.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 대표가 네.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보면 저는 괜찮다라는 관점은 동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HBM이 되냐 안 되냐로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HBM도 메모리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후공정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AI의 발전에 따른 서버 증설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SSD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수혜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지금 워낙 좋고 사이클 자체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2분기 실적 시즌쯤 되면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싶습니다. 지금 그냥 뭐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LG전자와 관련해서 우리 이 대표가 얘기하셨나?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천만 대의 그 뭐지? 그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AI와 관련해서 네. 뭔가 LG전자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급등주만 보다 보니까 네. 네. 어느 분이 그러셨나? 대입장 선생님은 확실하게 본인이 물 타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는데 계속 들고 계시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LG전자와 관련해서 그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판매된 혹은 앞으로 판매할 그 가전을 하나로 묶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AI 뭔가 활용 여기에서의 기대감을 주셨던 분이 지금 이름이 떠오르질 않네요. 네. 이렇게 그동안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LG전자. 그렇죠. LG전자가 한참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반전을 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AI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기업이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주가 또 올라가면 그 갑자기 또 휘센 부분 사업부 떼다가 저기 재상장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사실 그래요. 맞아. LG 그룹하고 SK 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너무 잃어가지고 네. 예. 하여튼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 회장님도 젊은 분이신데 그렇죠. 앞으로 좀 그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위는 안 하셨으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TSMC CEO가 ASML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나노 경쟁 그리고 ASML의 그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시장을 이제 어떻게 좀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TSMC 같은 경우 TSMC든 삼성전자든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더 제일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수익성을 담보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약간 이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지만 다품종 중간 생산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제 각자 자기만의 시스템에 맞는 반도체를 좀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방식이냐, TSMC의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TSMC는 약간 핀펫 형식이고 삼성전자는 이거 아직은 뭐 안정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시스템 쪽이다 보니까 누가 뭐 우위에 있다, 뭐 열의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뭐 평가를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선도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TSMC가 조금은 뒤쳐져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L 쪽으로 해가지고 기기를 좀 장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기민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도 봤는데 저는 꼭 그것 때문에 ASML이 오르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미국 기술주 흐름들을 본다라면 그러니까 지난 4월 달까지는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지금까지는 좀 행보세를 기간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증시가 신고가를 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술주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ASML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아주 뭐 좋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1,000까지 갔다가 조금 850달러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1,000 위에 올라오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한 2월부터 행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된다면 엔비디아처럼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꼭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뭐 구글이든
현재 거의 다 비슷합니다. ASML 홀딩스의 차트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뭐 FOMC 이슈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충분히 기술주,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이 나노 경쟁, 그래서 이제 오늘 부각된 EUV주들, 네. 오늘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을 것이냐.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가 다 간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좀 본다라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를 좀 돌파시키는 모습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ST 같은 경우도 차트 잠깐 본다라면 계속해서 한 32,000원대에서 행보하다가 오늘 35,000원대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뭐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오늘 보면은 SNS텍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신다라면 상당히 그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좀 작년 뭐 12월부터 좀 지긋지긋한 횡보세였습니다. 30만 원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뭐 반짝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이제 타이밍상 스케줄상으로 좀 본다라면 좀 투자 시점을 본다면 6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은 WDC 그 이벤트가 좀 있고 삼성전자도 그 날짜에 전후로 해서 이제 개발자 회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궁금해하겠죠. 엔비디아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마 6월 달에 공개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공개가 됐을 때 항상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시점에서의 제가 흐름을 본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기업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 오늘은 어쨌든 삼성전자 향 소부장들이 좀 뜬 것 같기는 한데 탑픽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뭐 약간 쫓아가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뭐 전 솔브레인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건 원익 QNC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주 뭐 주가가 좋은 흐름은 그러니까 뭐랄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닌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원익 QNC도 충분히 약간 어느 정도 지지선이 확인됐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반도체 장비주. 글쎄요, 이게 다 지금 좀 보면 그 AI, HBM 관련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브레인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HBM 뭐 전용 CMP 슬러리를 공급한다. 요 얘기 동진세미캠하고 묶였고 덕산 하이메탈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YC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AI에서 오늘 한미반도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강했고 어제는 윗골 달고 밀렸지만 그 다시 메우는 흐름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강한 게 아니라 딱 그 AI의 키워드가 붙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뭐 오늘은 좀 많이 분산돼서 여기저기 섹터 내에서의 강한 종목들 뭐 한두 개 정도의 그 연속성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유창희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다른 섹터들이 있는지.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해운주들 해운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움직임은 크게 강한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해운업 자체가 지금 뭐 계속 좋은 흐름들이 이슈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지정한 리스크는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때 뭐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약간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동량이 조금 이제 금리가 지금 22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 인하하겠다라고 강하게 좀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은 아직은 금리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경기를 조금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럼 물동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유가는 어쨌든 하향 안정세를 좀 띠고 있고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초반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1,350원대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수익성도 좀 좋아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뭐 급격히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해운주들이 오늘 좀 한 2%대 고르게 좀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H&M이 한 2.6%,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상승폭이 좀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2%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운주들 최근에 위치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너지 쪽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뭐 태양광이 됐든 원전이 됐든 뭐 SOFC가 됐든 뭐 ESS가 됐든 이쪽은 계속 전력 인프라 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처럼 조금 이제 쉬어갈 때 좀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이슈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고 오늘 좀 쉬어갔을 때 좀 좋은 기업들은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그 투자로 해운주 섹터를 좀 보시는데 이러면 또 전직 마도로스 항해사? 네네. 전직 항해사로서 네. 그러나 기다리는 거는 싫다. 매일 상승주만 쫓아다니는 우리 이주연 대표. 네.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운임 자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운임이 뭐 확 꺾이는 그런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바닥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 거 싫어해서 일단 지켜는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올라오면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종목 섹터를 보더라도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투자 아이디어 같은. 예. 아니 앞에서 자꾸 그러니까 네 저희 다음 출연자분 오셔가지고 네 박주근 대표 네 잠시 거기 좀 계시죠. 네 아직 끝나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자 하여튼 그러한 시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내가 성격이 네.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이 대표처럼 진짜 올라가는 것만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향이냐에 따라서 네. 종목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가는 종목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은 눌려 있는 종목을 싹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다만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슈는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주다가 보실 때도 이제 조선주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몇 종목 한번 같이 우리 유 대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단 그 우리 가족분들 그 올리시는 동안 유 대표 내일 좀 그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혹은 종목들
뭐 보신 게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죠. 저는 뭐 내일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다라면 저는 뭐 결국엔 또 에너지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에너지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저는 뭐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BHI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른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막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만 타면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주인데 네. 어제 사실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후반에, 장 후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는데 오늘 결과로만 보면 어제 일시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특히 에코프로는 약간 이제 매도 리포트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좋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건 ESS 시장인 것 같아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인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SS 쪽은 이제 LFP라든지 이런 배터리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가가 조금 싸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런 거는 뭐 무시를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전기차 그 성장하는 거의 기본 전제 조건은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걸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보조금만으로 전기차 판매가 의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배터리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죠. 뭐 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들 보시면 뭐 HL 만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출은 조단입니다. 아, 그래요. 조단인데 영업이익이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3%? 어떤 기업은 뭐 1%도 안 되는 1%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런 기업들은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만 받으면 크게 적자 이게 흔들릴 그렇죠. 뭐 수 있을 그런 것 것도 같아. 또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저평가로 가고 있는 건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장 모멘텀을 지금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힘들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좀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만 계속 부각되는 모습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뭐 신규 매수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